소비는 가게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이다. 얼마나 소비할지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크기이다. 특히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 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소비와 가처분 소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소비 증가분은 가처분 소득 증가분보다 작다. 소비자는 증가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 때문이다. 어떤 국민 경제 가처분 소득이 YD, 소비가 실 때 둘의 관계는 시어 BYD이다. 어는 생존 최소 소비고 B는 한계 소비 성향이다.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를 1차 함수로 표현한 것을 케인스의 소비 함수라 한다. 이 함수의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 관계에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도출된다. 평균 소비 성향은 주어진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한계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한계 소비 성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부는 효과적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가령 어떤 나라의 2024년 가처분 소득이 100억 원이고 그의 소비가 70억 원이라면 국민 평균 소비 성향은 0.7이다. 2025년에 가처분 소득이 101억 원이고 소비가 70.6억 원이면 한계 소비 성향은 0.6이다. 케인스의 소비 함수에서 B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가계에서 늘어난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한다고 가정한 것인데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 부합한다.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알면 평균 저축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도 알 수 있다. 평균 저축 성향은 소비자가 가처분 소득 중 얼마나 저축하는지, 한계 저축 성향은 가처분 소득 1단위 증가 시 저축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가처분 소득 중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저축되는 것이므로 평균 저축 성향은 1에서 평균 소비 성향을 뺀 나머지다. 또한 저축과 소비 증가분을 더한 것은 항상 가처분 소득 증가분과 일치해야 하므로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의 합도 역시 1이 된다. 가처분 소득 크기가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다른 요인들도 소비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우선 소비자들의 재산이 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많은 재산이 있는 소비자는 재산 일부를 현금화하여 소비에 충당할 수 있다. 물가 수준도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물가가 오르면 돈뿐 아니라 모든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어 가계 보유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미래 소득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비자는 미래 소득을 예상하고 현재 소득을 초과해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예상 소득까지 감안해 현재의 소비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프리드먼은 항상소득 이론을, 모딜리아니는 생애주기 이론을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소득을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인 항상소득과 일시적 여건의 변화로 생기는 일시소득으로 구분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자 소득은 보통 때보다 높아진다. 보통 때 소득이 항상소득에 해당한다면 경기가 좋아 추가적으로 생긴 소득은 일시소득이다. 프리드먼은 소비자가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항상소득을 고려해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래서 항상소득 관련 한계 소비 성향은 상당히 큰 반면 일시소득 관련 한계 소비 성향은 훨씬 작은 것이다. 모딜리아니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하지만 소비자의 일생 소득과 소비 변화 양상에 주목한다. 소득은 청년기에 낮은 수준이다가 중장년기에는 높은 수준이 되고 은퇴 후에 다시 낮아지는 낙타 등 모양의 변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소비는 일생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소비자들이 현재 소득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이 작은 청년기는 앞으로 소득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소득보다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 중장년기에 소득이 높아지면 모두 소비하지 않고 청년기에 빚을 갚고 은퇴 후 대비로 저축을 하며 은퇴 후에는 소득이 거의 0이 되지만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비는 가계가 재화를 구입하는 행위로 소비 결정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크기인데 특히 가처분 소득 크기와 밀접하다. 소비와 가처분 소득은 양의 관계에 있는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다. 또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소비 증가분은 가처분 소득보다 작다. 소비자가 증가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제의 가처분 소득이 YD, 소비가 실 때 관계는 커 BYD이다. 어는 생존 최소 소비, B는 한계 소비 성향이다. 이렇게 소비, 가처분 소득 관계를 표현한 것을 케인스의 소비 함수라 하는데 이 함수의 소비, 가처분 소득 관계에서 두 가지 개념이 도출된다. 평균 소비 성향은 주어진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의 차지 비율을, 한계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 1단위 증가 시 소비 증가를 나타낸다. 한계 소비 성향을 알고 있어야 정부는 효과적 경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어떤 나라의 24년 가처분 소득이 100억 원이고 소비가 70억 원이라면 평균 소비 성향은 0.7이다. 25년 가처분 소득이 101억 원이고 소비가 70.6억 원이면 한계 소비 성향은 0.6이다. 케인스의 소비 함수에서 B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가계가 늘어난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한다고 가정한 것인데
이 가정은 현실에 부합한다. 평균 소비와 한계 소비 성향을 알면 평균 축과 한계 저축 성향을 알 수 있다. 평균 저축 성향은 가처분 소득 중 얼마나 저축하는지를, 한계 저축 성향은 가처분 소득 1단위의 저축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가처분 소득 중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저축되는 것이므로 평균 저축 성향은 1에서 평균 소비 성향을 뺀 나머지다. 또한 저축과 소비 증가분을 더한 것은 가처분 소득 증가분과 일치하므로 한계 소비와 한계 저축 성향의 합도 역시 1이다. 가처분 소득이 소비 수준 결정에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소비 수준에 영향을 준다. 많은 재산이 있는 소비자는 재산 일부를 현금화하여 소비에 충당한다. 물가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물가가 오르면 모든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어 가계 재산의 실질이 줄어들게 된다. 미래소득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비자는 현재 소득뿐 아니라 예상소득을 감안해 현재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항상소득 이론을 주장한 프리드먼은 소득을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 즉 항상소득과 일시적인 여건 변화로 생기는 일시소득으로 구분했다.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자의 소득은 높아지는데 보통 때 소득이 항상소득이라면 경기가 좋아 생긴 추가소득은 일시소득이다. 프리드먼은 소비자가 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소득을 고려해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래서 항상소득 관련 한계 소비 성향은 큰 반면 일시소득 관련 한계 소비 성향은 작은 것이다. 모딜리아니도 소비자가 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소비자 일생소득과 소비 변화 양상에 주목한다. 소득은 청년기, 중장년기, 은퇴 후로 이어지는 낙타등 모양의 변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소비는 일생에 걸쳐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소비자가 현재 소득이 아니라 일생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 소비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청년기에는 소득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소득보다 높은 소비 수준인 것이고 중장년기에 소득이 높아지면 모두 소비하는 게 아니라 빚 갚고 은퇴 후 대비로 저축을 하는 것이며 은퇴 후에는 소득이 0이 되지만 모아두었던 돈으로 비슷한 소비를 유지하는 것이다. 소비 결정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크기인데 소비, 가처분 소득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지만 소비 증가분은 가처분 소득 증가분보다 작다. 소비자가 증가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기 때문이다. 가처분 소득이 YD 소비가 실 때 커 BYD에서 어는 생존 최소 소비, B는 한계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케인스의 소비 함수이다. 이 함수의 소비, 가처분 소득 관계에서 도출되는 평균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 중 소비의 비율을, 한계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 1단위에 대한 소비 증가를 나타낸다. 이 한계 소비 성향을 알고 있어야 효과적 경제정책 시행이 가능하다. 24년 가처분 소득이 100억이고 소비가 70억이면 평균 소비 성향은 0.7, 25년 가처분 소득이 101억, 소비가 70.6억이면 한계 소비 성향은 0.6이다. B가 0과 1 사이라는 것은 가계에서 늘어난 소득 일부를 저축한다고 가정한 것인데 이는 현실과 부합한다. 평균 소비와 한계 소비를 알면 평균 저축과 한계 저축도 알 수 있다. 평균 저축 성향은 가처분 소득 중 얼마를 저축하는지를, 한계 저축 성향은 가처분 소득 1단위의 저축 증가량을 나타낸다. 평균 저축 성향은 1에서 평균 소비 성향을 뺀 나머지다. 한계 소비와 한계 저축 성향의 합도 역시 1이다. 소비 수준 결정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준다. 많은 재산 소비자는 재산을 현금화해 소비한다. 물가가 오르면 모든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 재산 실질이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는 미래 소득을 감안해 현재의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프리드먼은 소득을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구분했다. 보통 때 소득이 항상소득이라면 추가소득은 일시소득인데 프리드먼은 소비자의 일정 수준 소비 유지 성향 때문에 항상소득을 고려해 소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항상소득 관련 한계 소비 성향은 큰 반면 일시소득 관련 한계 소비 성향은 작은 것이다. 모딜리아니는 소비자 일생소득과 소비 변화 양상에 주목한다. 소득은 낙타 등 모양 변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소비는 일생 일정 수준인데 소비자는 일생 소득을 염두에 두고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청년기에는 소득보다 높은 수준이고 중장년기는 모두 소비하지 않고 빚 갚고 저축하며 은퇴 후에는 모아두었던 돈으로 비슷한 소비를 유지하는 것이다.